이번 시간에는 문서 관리하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가장 먼저 살펴볼 기능은 문서 찾기 기능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페이지에서 최근에 작업한 문서를 불러오기 한다거나 또는 맥에서 검색을 하는 기능인 스포트라이트 기능을 사용해서 제목이나 내용으로 문서를 검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최근에 연 파일을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화면 상단 파일 메뉴에서 파일의 최근 사용 열기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사용했던 10개의 문서 중에서 최근에 실행한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제목이나 내용을 검색을 하겠다라고 하면 화면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여러분들이 스포트라이트 아이콘을 클릭을 해가지고 파일을 검색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문서 찾기에 대해 실습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페이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시고, 자, 실행을 한 다음에 우리 상단에 있는 메뉴 파일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최근 사용 열기라고 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1강에서 작업했던 파일이 파일 저장하기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이 불러와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바로 검색 기능을 사용해서 파일을 검색하는 방법이 될 텐데요. 자, 화면 상단을 보게 되면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스포트라이트 검색 기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돋보기 모양을 선택을 해주고 해당하는 파일명을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에 대해서 바로 불러와서 작업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불러오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기능은 문서를 저장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를 저장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상단에 있는 파일 저장 메뉴를 선택을 해서 파일을 저장을 할 수 있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러한 창이 표시되는데, 이렇게 별도의 저장 필드가 표시되면 여러분들이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명, 파일 이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이름에다가 명시를 해주시고 위치는 어느 위치에 저장할 거니 선택을 해가지고 위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상에 저장을 해서 뭐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와 같은 다른 기기와 연계해서 사용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아이클라우드 장치 안에, 아이클라우드 위치 안에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서의 이름을 변경을 한다거나 또는 복사본을 저장을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문서의 이름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자, 윈도우 상단에서 문서 이름을 클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문서에 대한 뭐를 바꿀 수 있다?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해당하는 문서에 대해서 복사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파일에 별도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 별도 저장이라고 하는 메뉴가 표시되려면 키보드의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파일 메뉴를 선택해야 별도 저장이라고 하는 메뉴가 표시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새로운 문서 저장을 하는 방법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다시 화면을 이동해서 우리 일단 페이지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가지고 자, 우리 이번 시간 2강이잖아요. 그래서 2강 교환을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템플릿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전문가 리포트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실질적으로 문서를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을 해도 무관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되어졌고, 자, 우리는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상단에 있는 파일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름으로 지정을 할 것인지 이름에 대해서 명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새로운 그 문서 만들기는 실질적으로 파일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느 위치에서 파일을 만들 거니 명시를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별도의 저장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파일 관리하기 연습 완성 이렇게 이름을 명시해 볼게요.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선택한 이강 교환 안에 위치가 선택이 되어졌는데 여기 있는 확장 버튼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클라우드라든가 뭐 기타 위치에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파일 관리하기 연습 완성 이렇게 했고 저장 버튼까지 눌러야 실질적으로 파일 저장이 완료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파일 저장하는 부분 살펴봤고 이름을 변경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문서 이름을 먼저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요소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상단에 보면 파일에 대한 이름, 제목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해서 이름을 뭐 예를 들어서 완성 1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파일에 대해서 별도의 복사본을 저장하겠다. 별도 저장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자, 상단에 있는 파일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키보드의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별도 저장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파일에 대해서 별도 저장할 위치에다가 선택을 하고 이름도 다르게 지정을 해서 파일 저장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저장은 특별히 어려운 개념은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방법을 알아야 나중에 문서가 유실되거나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파일 저장에 대해서는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 번 연습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부분은 파일에 대해서 불러오게 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대해서 불러오게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불러오기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방법은 맥에서 문서를 여는 방법이 될 텐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핀더 우리 윈도우 컴퓨터로 따지자고 하면 이제 파일 탐색기 정도의 개념이 될 텐데 자, 해당하는 페이지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가 있겠죠. 해당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맥에서 문서를 불러오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작업한 문서를 열겠다. 그럼 파일에서 최근 사용 열기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는 파일에서 열기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창이 떴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불러오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끌어가지고 페이지 아이콘으로 끌어서 파일을 불러오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MS 워드 문서도 호환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PDF 파일은 페이지에서 불러올 수 없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이동해서 파일 불러오기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파일을 실행하는 방법은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로 이동해서 파일을 직접 불러오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하단, 왼쪽 하단이네요. 왼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웃는 모양, 매킨토시 아이콘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핀더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파일 탐색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해서 해당하는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불러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창을 닫아볼까요? 창을 닫아주시고 또는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핀더로 끌어가지고 여기 있는 페이지스 아이콘을 끌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으로 실행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끌어서 실행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오히려 끄는 게 좀 더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더블 클릭해서 조금 더 빠르게 실행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실행을 했다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단에 있는 우리 파일에서 최근 사용 열기 선택을 해가지고 최근에 사용한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기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 항목이란 부분이 있죠.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일을 불러오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상단 메뉴를 보게 되면 파일의 열기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서 파일에 대해서 이제 파일 탐색기에서 불러오는 것처럼 선택을 해서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도 가능하게 됩니다. 뭐 어떠한 방법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권유를 드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최근에 작업한 문서다라고 하면 그냥 최근 사용 열기 얘가 제일 빠를 것이고, 또는 직접 해당하는 경로로 이동해서 문서를 열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실행한 다음에 파일에서 열기를 내도 상관은 없는데 차라리 이렇게 해당하는 위치로 직접 가서 불러오는 게 조금 더 빠르게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살펴볼 기능은 무엇이냐면 우리 문서를 프린트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문서를 열고 파일의 프린트 요소를 선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프린트 팝업 메뉴를 선택을 해서 인쇄하고자 하는 프린트를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프린터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프린터가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구입할 때 해당하는 프린터가 맥 OS에 대한 맥OS에 대한 프린터 드라이버, 맥OS에 대한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함께 지원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버전이 일치를 해야 돼요. 프린터에서 지원하는 OS 버전이 있고 그 버전에 맞는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올바르게 이제 설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프린터에 대한 옵션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할 매수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양면으로 인쇄할 것인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특정한 페이지만 인쇄하겠다, 그럼 인쇄할 페이지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떠한 주석에 대해서 인쇄할 것인지, 그리고 페이지 배경에 대해서 인쇄할 것인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프린터 옵션을 통해 설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화면을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상단에 있는 메뉴 파일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제일 하단에 프린트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고요. 단축키로 하겠다라고 하면 커맨드 P 키를 눌러서도 프린트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죠. 선택을 하게 되면 사용 가능한 프린터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저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프린터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프린터 장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프린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환경 설정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잉크 절약 모드라든가 이렇게 프린터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정을 진행할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고, 매수, 이제 지금 총 4페이지잖아요, 그죠? 총 4페이지인데 이 4페이지를 몇 매 인쇄할 거냐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현재는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인쇄하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만 인쇄하겠다. 그럼 시작을 뭐로 하면 돼요? 2. 끝을 뭐로 하면 돼요? 3. 그러면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총 2페이지만 인쇄하도록 여러분들이 설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PDF로 저장, 메일로 보내기 등 다양한 설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요. 세부사항 보기를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석에 대해서 프린트를 할 것인지, 페이지 배경에 대한 프린트 여부, 이러한 부분들을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프린트에 대해서 취소 또는 일시 중지를 하고자 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 도중에 여러분들이 취소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인쇄를 하지 않겠다, 그럼 그냥 취소 버튼 창 닫으면 그냥 인쇄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쇄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라고 하면 2가지 방법 중에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잠깐 멈추겠다 라고 하면 일시중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프린트가 진행하는 도중에는 독에서 프린터 아이콘이 표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일시중지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프린트에 대한 작업을 취소하겠다 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께서 프린트 X 버튼 중지하겠다 라고 하면 이제 프린터 인쇄가 중간에 멈춰지도록 설정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쇄가 완료된 이후엔 당연히 안 되겠죠. 인쇄 도중에 일시 중지하거나 작업을 취소하거나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문서를 생성할 때 해당하는 문서가 인쇄될 여지가 있는 문서다 라고 하면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용지 크기가 되겠습니다. 용지 크기. 자,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A4 용지로 우리가 인쇄를 하게 될 텐데, 뭐 상황에 따라서 A3 용지라든가 B4 용지라든가 이렇게 다른 용지를 사용해서 인쇄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존 템플릿이 A4 용지였는데 A4 용지인 상태에서 편집을 쭉 진행하다가 나중에 용지에 대해서 변경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화면에 대한 구성이나 배치가 엉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문서를 생성하고 나서 내가 만약에 인쇄를 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페이지 크기를 설정하는 것 또한 함께 기억을 하셔서 초기에 세팅을 하는 게 좋은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페이지에 대한 크기를 설정하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사이드바에 있는 문서 부분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프린터 선택을 해서 용지 크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용지에 대한 방향,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세로 방향으로 많이 사용을 할 텐데,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안내문 같은 거는 이제 가로로 인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는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도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 페이지 크기 설정하는 방법 한번 실습을 통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이동해 주시고, 자, 우리 프린터 창은 닫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문서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문서의 프린터에 대한 정보가 보여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프린터에 대한 인쇄 용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A3, B5 같은 다양한 형태의 용지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페이지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애플에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용하는 용지에 대해서도 선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방향에 대해서 세로 가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페이지 방향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고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문서에 대한 여백에 대해서도 원하는 대로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실행 취소 작업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 취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작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텍스트 입력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입력을 하고 보니까 내가 이 작업을 잘못한 것 같아서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싶어요. 이 작업을 실행 취소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변경된 사항을 취소, 복귀하는 기능을 실행 취소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실행 취소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편집의 실행 취소 또는 단축키 커맨드 Z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미 다른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맥 컴퓨터에서는 컨트롤 키의 개념이 커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커맨드 Z를 누르면 우리 윈도우즈 컴퓨터에서 쓰는 컨트롤 Z와 동일한 기능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커맨드 Z를 누르면 실행을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실습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일단 화면을 이동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월별 리포트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해당하는 항목을 키보드의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근데 내가 해당하는 작업을 잘못 취소했어요. 그러면 상단에 있는 파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 다양한 형태의 메뉴가 표시가 되고 그 옆에 있는 편집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실행 취소가 있죠.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작업이 실행이 취소가 되게 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 키보드에 커맨드 Z키 눌러가지고 이전 상태로 되돌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행 취소는 우리 페이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함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살펴볼 기능은 사이드바를 사용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바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보기에 대한 사이드바가 있고 또 하나는 포맷과 문서에 해당하는 사이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포맷과 문서에 대한 사이드바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포맷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포맷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상체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개체 요소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뜨는 메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한 항목에 대한 포맷 옵션을 표시하는 부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페이지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크기, 아까 보셨죠? 이러한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문서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포맷과 문서에 대한 차이점 대략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게 되면 페이지에 대한 축소판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문서에 대해서 문서에 있는 모든 페이지에 대해 축소판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이동해서 특정한 페이지로 이동하는 작업도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또 해당하는 페이지 안에 여러분들이 목차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목차를 선택을 해가지고 문서를 탐색할 때 사용하는 작업도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석을 작성했다, 이런 부분들도 이 왼쪽에 있는 보기 패널에서 한꺼번에 보여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서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왼쪽에 있는 페이지 축소판, 보기에 대한 사이드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서에 대한 구성을 조금 더 쉽게 둘러볼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에 대한 축소판을 표시하게 하겠다 또는 가르게 하겠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보기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해당하는 축소판에 대한 보기 여부를 설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화면을 이동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고, 자, 현재는 지금 제가 보기 사이드바가 가려져 있는데 여기 있는 보기 항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페이지 축소판이라는 게 보여지죠. 선택을 하게 되면 페이지 축소판에 대한 미리 보기 요소가 보여진다. 여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목차라든가 주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화면에 대한 보기 구성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탐색에 대한 단축키 사용에 대해서 함께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전 줄 다음 줄로 이동하겠다 그럼 뭐 위쪽 아래쪽 화살표 이용하는 거 이건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전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서를 볼 때 이제 페이지 단위로 보게 되잖아요, 그죠? 페이지 단위. 페이지 단위로 이동하겠다라고 하면 키보드에 따라 페이지 업, 다운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업을 누르면 이전 페이지,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를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키보드에 이 키가 없다라고 하면 FN 위쪽, FN 아래쪽 눌러가지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정한 페이지로 이동하겠다라고 하면 보기에 이동, 페이지를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주시고, 뭐 이전 줄 다음 줄로 이동하겠다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쪽 아래쪽 화살표 눌러서 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할 때는 페이지 업, 다운 키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모니터가 좀 작은 그런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키보드가 이제 페이지 업, 다운 키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FN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누르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FN 키 누른 상태에서 위쪽 누르면 이제 위 페이지로 이동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정한 페이지로 이동하겠다라고 하면 상단 메뉴를 보게 되면 보기라고 하는 메뉴가 보여지게 되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중간에 이동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페이지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이동하고자 하는 페이지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3페이지로 이동하겠다 그럼 3이라고 입력하고 이동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3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서에 대해서 탐색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